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국제유가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 점검, 그다음에 국내 증시 점검까지 다 했고요. 앞으로 미 증시 전략과 국내 증시 투자 전략까지 어떤 정리를 했습니다. 생각이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 국제유가 투자 전략인데요. WTI, ETF 원유 선물 H에 대한 투자 전략. 요게 좀 필요할 겁니다. 어제도 라이브 방송을 한 1시간 정도 했고 어제도 장 종료 직전에 어, 완전 장외 시장까지 마무리되기 직전까지 어, 계속 국제유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20불이 21불과 20불과 제가 생각했던 21불이 이탈을 했고 그다음에 20불까지 이탈하는 이런 현상이 두 가지 현상이 다 나타났고 비중 축소에 대한 고민을 했으나 어, 국 트럼프의 어떤 정책, 어, 그렇죠? 비축류 투자, 비축류 구매 정책, 정책과 제 투자 판단과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 컸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과 나의 투자, 그냥 단순히 21불이 깨지고 비중 축소, 단순히 20불이 깨졌다고 해서 비중 축소, 그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이길 거냐라는 최종적인 저희 판단은 장외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중 축소 의견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실적으로 그런 신호를 내보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했던 거는 저의 과오입니다. 저의 과오예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에요. 어쨌건 저쨌건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뭐 정부에서 마스크 사재기 하지 마, 뭐 마스크 쓰지 마, 뭐 그다음에 마스크 불법 유통하지 마 했는데 실적으로 우리는 마스크가 없고 시장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미친 듯이 뛰쳐나갔고 마스크 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게 가격이라는 거, 시장의 가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무리 정부에서 제재를 뭐 어떻게 한다 해도 우리는 마스크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봤자 우리가 마스크를 이제 충분히 공급되고 뭐 그렇게 마스크에 대한 공포심이 없기 때문에 5천짜리 마스크를 만 원짜리 마스크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린 여유 있게 공적 마스크 1,500원짜리 그거만 사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뭐 마스크 사기 위해서 뭐 지금 1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죠. 그게 시장이거든요. 지금 국제유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국제유가에 대한 국제유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무서운 거죠. 예. 어제 마이너스 난 선물 그 국제유가에 대한 그 부담감, 롤오버에 대한 부담감, 선물 투자자들이 그냥 너무 지금 놀래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다. 예. 이 선물을 가지고 내가 현물로 바꿔야 되는 실물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국제유가 이 선물을 투자를 해서 롤오버를 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 매도를 하면 지금은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나중에 결제일까지 가지고 있게 되면 국제유가를 받아서 수영장에 넣어놔야 됩니다. 예. 근데 수영장이 없다는 거죠. 저장 창고가 없다는 거죠. 그런 초유의 사태가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됐고 뭐 여기서 뭐 긴급하게 정부에서 뭐 비축류 저장소를 건설해라. 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다운돼 있으니까 다운 사이클이니까 SOC 투자 관계로 국내도 마찬가지. 지금이 기회다. 전략적 비축률을 가져갈 수 있는 최대의 기회다. 야, 저장 탱크 만들어. 그러면 뭐 조선소에서 뚝딱뚝딱 하면 금방 만들죠. 예. 그래서 조선소에서 또 탱크 만들고 국제유가 저장하고 뭐 이렇게 뭐 전략이 국내 전략이라든지 미국 전략이 나오면 그러면 뭐 조선 산업도 갑자기 퍽 뜰 수 있고 그다음에 철강 산업도 살아날 수 있고 그럼 전체적으로 산업 사이클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부 정책이죠. 예,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죠. 예,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국면에 좀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한가 가는 종목은 상한가도 나올 수 있고요. 상한가 나온 종목은 하한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1% 움직이는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 가는 경우는 드물고 어, 1% 하락하는 종목들이 1, 2%대 1년 내내 1, 2% 하락하는 종목이 상한가 하한가를 왔다 갔다 하진 잘 않습니다. 근데 작전주나 테마주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얘네들은 늘 상한가를 가든지 하한가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WTI 국제유가는 지금 하한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움직이면 상승할 때는 상한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영원히 이게 지금 시간이 가면 이건 의미가 가치가 없어집니다. 가치가 점점점 시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야 돼요. 롤오버 비용이 너무 커지니까
시간 가치가 이제 4월 20일인데 어제 롤오버 만기됐고, 근데 그 만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니까 조금 그래도 좀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WTIU가 어제 의미 있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저도 잠에 꿈에서도 생각이 한데요. 계속 꿈에서도 이 WTI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신기하죠? 웃깁니다. 어제 장중에 11불 때까지 갔단 말이죠. 제가 이제 눈 뜨고 있을 때 마이너스 40%를 저희가 봤습니다. 마이너스 40%를 보고 장 끝나고 20불이 깨지는 걸 보고 바로 사무실을 나갔는데, 사무실 나가고 한 10분 지났나요? 거의 10분 만에 마이너스 40%가 났습니다. 거의 10분 만에 마이너스 40%가 났어요. 20불이 깨지는 순간 마이너스 40%가 10분 만에 났어요. 저도 보고, 그러니까 10%씩 떨어졌어요. 10, 1분간 10%씩 떨어졌더라고요. 진짜 선물이 무섭다. 이게 선물이 이제 미국 시장이 이게 상한가가 없으니 정말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는 게임이 다르구나. 진짜 400년 유구의 역사를 가진 주식시장이 맞구나. 예. 네덜란드 이 미국은 400년 역사가 안 됐지만 주식시장의 역사가 400년이 됐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또 충격을 저도 느꼈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아이고,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금융시장과 게임이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어쨌든 지금 6.6불까지 갔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6.6불까지. 오늘도 지금 12.13불까지 갔다가 지금 13.53까지 갔다가 지금 또 13.38이네요. 일단은 지금 2.2% 풀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온 게 다행인 거죠. 최종적으로 뭐 일단 오늘 포지셔닝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마찬가지죠. 자, 오늘 손절을 하느냐, 추가 매수를 하느냐, 보유를 하느냐, 이 세 가지 전략이 있겠죠. 그러면 또 계획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WTI 근데 오늘 일단 첫 번째 재밌는 현상은 오늘 하한가입니다. 오늘 하한가예요. 그러니까 손절 방법은 거의 좀 힘듭니다. 손절이 됐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하한가에 다른 사람이 사갔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ETF 코덱스 이 선물 말이죠. 원유 선물을 보면 오늘 가격이 예상 체결가는 3,960원입니다. 하한가. 자, 우선 첫 번째 3,960원. 3,960원 시작하니까 일단 손절은 무의미하죠. 손절을 하는 순간 국제유가가 급등한다는 거거든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손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는 거는 지금 가격에 손절이 되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 아니면 내일 또 국제유가가 또 폭락을 할까봐 뭐 손절할 수 있는데, 그거는 개인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여기서는 손절하는 거는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두 번째,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느냐. 추가 매수는 역시 마찬가지. 지금 그러면 이 한가 간거를 잡겠느냐 이건데, 이미 지금 가격은 이 5,650원이란 가격이 내일도 만약에 13.2달러로 시작이 되면 내일 또 시작하자마자 하락입니다. 또 하락 또 떨어져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것도 또 무의미하다. 아니면 뭐 폭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은 뭐 비중을 확대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는 건 좋을 겁니다. 그거는 본인이 리스키하게 움직이는 분들은 고위험 자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고위험 투자 전략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 플러스 WTI 원유 선물이 비중이 지금 10%에서 15% 정도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더 확대하기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정말 만에 하나 잘못돼서 WTI가 진짜 10불 이하로 또 어제 저 6점 몇 불 때까지 가버리면 그거는 뭐 거의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산을 해봤죠. 내가 1,000만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15% 비중으로 WTI를 가지고 있다가 반토막이 나면 7%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의 전체적으로 내 투자 자산이 1,000만원인데 15% 비중으로 가져가면 이 종목이 반토막 나더라도 최종적으로 7%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자산 대비. 그래서 비중 조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WTI를 1,000만 원 샀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50%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500만 원이 되는 거죠. 50%의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아니면 뭐 무슨 투자를 하든지 간에 비중 조절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몰빵 투자는 위험합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뭐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신용을 했다거나 이렇게 된 사람들은 뭐 거의 지금 끝나는 거죠. 이제 깡통입니다. 지금 깡통이에요. 자, 일주일 만에 깡통이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오늘 바로 깡통 나는 거죠. 오늘 반대매도 다 날아가는 거고요. 오늘 장 열리자마자 뭐 그냥 와장창 날아가는 거죠. 예. 반대매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예. 네, 그런 초유의 사태가 좀 일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늘 항상 그 비중 조절 잘하고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좀 개별적으로 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연락처가 있으니까 문의를 좀 남겨주시고요. 네, 혼자 주식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공부 꼭 하셔야 되고요. 좀 같이 좀 공부를 하면서 좀 같이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의를 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 한도 내까지는 한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일단 마지막 마무리 좀 잘 하시고요. 오늘 대응 잘 하시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돈 때문에 돈이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는 그런 삶은 절대 살지 마십시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원유 선물이요. 지금 이거 2배 레버리지 써서 오늘 깡통 되셨더라도 절대 뭐 삶을 포기한다거나 뭐 삶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지금 제 아는 분은 뭐 100억 빚 있는 분도 있어요. 예, 100억 있는데 99억을 그 100억 중에서 1억을 출금을 해가지고 1억을 현금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100억 빚 중에 10억을 잘 이용해서 또 집을 사놓은 분이 있습니다. 웃기죠. 예, 인생이 그 끝이 아니에요. 예, 내가 빚이 10억이 있는데 10억 중에 3억이 차명 계좌로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억이 현금으로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라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지금까지 늘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1억, 2억을 모아놨어. 3억을 모았는데 이번에 원유 선물에 집 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이 3억인데 또 3억 중에 1억 5천을 담보 대출 받았고, 그 담보 대출 받은 금액으로 또 증권사 신용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그 담보 대출 기반으로 뭐 스탁론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2배, 3배로 원유 선물에 투자를 한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과 일주일 만에 반토막이 나서 깡통이 됐다. 그런 분들도 전혀 예, 인생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딱 일주일 지나서 그거 어쩔 수 없이 정리가 되면 다 정리되고 다시 또 돈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그냥 사회 첫발 내디뎠을 때, 20살 때, 그때 우리 돈이 뭐가 있었어요? 저 돈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제가 통장 잔고에요. 얼마 있었지? 제가 장교로 딱 그 입대하는 날 통장 잔고에 5만 원 있었어요. 5만 원. 그때가 몇 살이죠? 예. 5만 원 있었나?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준 용돈 그게 다였어요. 그거 용돈 띨레 들고 30만 원 들고 그렇게 장교 2013년 03 2003년이군요. 2003년 03군번으로 입대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훈련비 30만 원씩 받고, 그다음에 장교하면서 또 100만 원씩 저금해서 500만 원 만들고 600만 원 만들고 600만 원에 1000만 원 되고 1000만 원에 1억 되고 1억 2억 되고 또 되는 거예요. 한번 1억 2억 번 사람은요 또 법니다. 예, 인생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 이 끝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마무리 하시고요. 절대 돈이 자신을 지배하는 자신의 웹더드 현상, 돈이 자기를 흔들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을 흔들어야지. 돈을 잘 이용해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